안녕하세요. 수조 물을 맑게 하는 방법. 지난번에 제가 물이 맑아졌다고 올렸어요. 저는 이제 관상용으로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쿠아포니스 농법으로 밑에는 이제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로 수경 재배로 여기다 작물을 키우는 것. 이게 아쿠아포니스 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 지난 겨울에 이제 욕실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일단 아쿠아포닉스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작물의 환경을 맞추면 물고기가 죽고 물고기의 환경을 맞추면 작물이 죽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물고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의 환경을 맞춰서 작물은 다 고사를 했어요. 죽었고. 이제 물고기를 이제 키우는데 저는 이제 모래를 안 깔았어요. 자갈만 넣었어요. 자갈이 이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갈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갈입니다. 자갈이 가장 작다고 하더라도 모래보다는 크죠. 모래를 넣었어야 되는데 자갈만 넣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제 실내에서 어항이나 수족관 또는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라를 수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다라 중에서 가장 큰 대형 다라입니다. 여기다 이제 가둬놓고 물을 흐르지 않는 물에 물고기를 키우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계속 죽는다고요. 수질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이런 물을 교환하지 않고도 계속 물고기가 클 수 있는 그 약재가 있어요. 이거는 뭐 판매처마다 이름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구매했는데 테트라 이지 밸런스라는 약재를 잘 흔들어 가지고 물에다 넣어주면은 이 물이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일단 pH 농도나 산소, 포화도, 산도 이런 걸로 맞춰줘요. 그래서 물을 오랫동안 교환해 주지 않아도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여기 판매처 말대로 하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물을 교환해 주면 된대요. 가끔 한 번씩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일주일에 넣어주라고 그랬나 얼마 넣어주라고 그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주라고 돼 있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여기에 조금씩 넣어주면은 최대 6개월까지 물을 교환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만 물을 교환해 줘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투여해서는 안 돼요. 물이 엄청나게 흐려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물이 이제 흐려졌다 다시 맑아진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물이 이렇게 맑았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이끼가 또 생기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흐려졌어요. 또 완전 엉망진창이 됐고 지금 이 속에 미꾸라지 100마리, 생이새우 100마리를 넣었었는데 새우는 다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끼 먹는 멀티비파라는 물고기도 6마리를 집어넣었는데 5마리 죽고 1마리만 남았어요. 그래 새우하고 멀티비파가 죽은 이유는 이게 이제 한 달이나 한 2달 전쯤에도 이끼가 여기 이제 실내니까요. 여기가 욕실에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고 온수 방열기를 설치해서 난방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수족관 히터를 설치해서 수온을 항상 22도에서 25도를 유지하고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조명을 철거를 했습니다만 여기 조명을 여러 개를 켜줬다고요.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끼가 살기에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되니까 이끼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끼를 먹으라고 새우도 집어넣고 이끼 먹는 그 멀티비파라는 청수 물고기를 집어넣었는데 먹긴 먹어요 이끼를. 그런데 먹는 양보다 너무 많이 생기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끼 먹는 새우는 전멸을 했고요. 멀티비파도 5마리 가지고 딱 1마리만 살아남았어요. 이끼를 먹는데 이끼에다가 이끼 제거제 그러니까 농약을 쳤으니까 농약을 먹은 거죠.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이게 1마리가 이제 꽤 컸어요. 처음에는 손톱만한 그 멀티비파가 왔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 뼘 정도로 컸다고요. 그렇게 컸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숨었는지 찾으면은 그놈만 꺼내고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하면은 그 멀티비파는 이끼를 먹으니까 안 죽을 텐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이끼 제거제를 며칠 전에 또 투여를 했어요. 뭐 이러니까 이렇게 흐리니까 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맑았던 물이 이렇게 흐려진 거예요. 또 이끼가 껴가지고 파랗게 변하고 밑에 속에 보이긴 보이지만 이끼 때문에 파랗게 된 겁니다. 이게 녹조죠, 녹조. 그래서 이끼 제거제를 다시 투여를 하고 여기를 수세미로 일단 이끼를
최대한 닦을 수 있는 만큼 닦아냈어요. 닦아내고 그러니까 또 물이 엄청나게 흐려지죠. 닦아내더라도 이렇게 흐려지죠. 그래서 물을 교환을 해줬는데 수조물은 원래 한 30% 정도만 교환을 해줘야 돼요. 100% 교환을 하면 안 돼요. 물고기가 환경이 바뀌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저는 조금 많이 교환, 한 절반 정도 교환을 해주고 다시 테트라 이지 밸런스를 투여를 하고 이 수질정화 박테리아가 있어요. 요게 박테리아 활성제 요걸 넣어줘야 돼요. 요걸 넣으면은 물이 아주 이렇게 투명 유리알처럼 맑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박테리아 수질정화 박테리아를 집어넣으면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맑아진다는데 저는 이게 한 40일 만에 맑아진 겁니다. 이전에 맑아졌을 때. 이번에는 며칠 만에 맑아졌어요. 그때는 수초도 없었고 바닥에 자갈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물을 계속 갈아줬다고요. 한 달 내내. 왜 갈아줬냐면 자꾸 죽으니까 이 물고기들이 여기가 물을 안 갈아주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박테리아는 한 마리도 남아 있을 수가 없죠. 한 달 내내 물을 계속 교환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한 40일쯤 되니까 물이 이렇게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갈에도 저는 이제 박테리아가 물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수질을 정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박테리아가 이 수초나 밑에 흙이나 모래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모래가 없이 자갈만 넣어놨으니까 박테리아 안착이 어려워서 40일 정도 지난 뒤에 물이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물을 갈아줬지만 박테리아는 이미 자갈에 달라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파트 깨닫고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수초를 이게 인공 수초입니다. 2개를 여기 집어넣었어요. 길이가 약 30cm 정도 되는 수초 2개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막 뿌옇게 이렇게 끼는 게 이게 박테리아예요. 이게 박테리아가 지금 이쪽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저 조명 때문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뿌옇게 낀다고요. 이게 박테리아라고요. 이렇게 박테리아가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질을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저는 그냥 수질 정화 박테리아 집어넣기만 하면 물이 맑아지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맑아졌다가 이끼가 잔뜩 끼는 바람에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이끼 먹는 멀티비프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한 뼘 정도 컸어요. 그래서 이끼를 꽤 먹을 텐데 전혀 이끼를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호박을 내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래도 여러 폭이 심었더니 엄청나게 열렸는데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일단 전부 잘라서 냉장고, 저는 저 대형 냉장고가 2개가 있어요.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거 뭐 언제 먹어요, 언제. 결국은 버리게 되겠다 싶었는데 요 미꾸라지하고 그 멀티비파가 호박을 아주 잘 먹어요. 호박을 삶아서 넣어주면은 호박을 한 손바닥 반만하게 잘라가지고 전자레인지 용기에다 집어넣고 전자레인지에 한 50분, 45분 이 정도 돌려서 넣어주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호박의 입맛이 젖어가지고 이끼 먹는 청소 물고기가 이끼를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끼 제거제를 농약을 투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멀티비파를 못 찾았지만 없어요. 죽진 않았죠. 죽었으면 뭐 떠오르든지 어떻게 할 텐데. 지금 이제 조그맣지도 않고 미꾸라지 가장 큰 거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요. 원래 그 최대 한 60cm까지 자란대요. 원래 그렇게 크는 줄 알았으면 내가 구입을 안 했죠. 이렇게 수조 안에서도 보통 30cm 이상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한 뼘 이상 컸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모래 속에 파고 들어갔는지 어디 이런 데 숨어 가지고 얼굴도 안 비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안 죽었어요. 죽었나 살았나 지금 물이 맑아졌으니까 여기 덮어놨던 거 뚜껑을 열고 지금 찾는 거예요. 미꾸라지들도 어디로 숨었는지 100마리가 있는데도 여기 한두 마리씩밖에 안 보여요. 어디로가 숨는지 다 숨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조물이 맑아졌다가 다시 이끼가 끼는 바람에 또 이렇게 녹조 같이 껴서 속에 물 자체는 뭐 속에는 보이지만 이거 자갈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흐리죠. 그래서 여기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하고 하루 있다가 이끼가 죽은 뒤에
딱 이끼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테트라 이지 밸런스라는 약재하고 수질 정화 박테리아를 투여를 하고 지금 한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금방 맑아졌어요, 물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며칠 전에 이제 이끼를 제거했을 때는 물이 흐렸지만 그때도 여전히 박테리아들이 계속 수질 정화를 하고 있던 것이고, 다시 수질 정화제를 투자하고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깨끗이 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 유리알 같아요. 이게 수조, 유리로 된 수조 같으면은 완전히 뭐 그냥 조금 더 흐림이 없이 다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수조 안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질 정화 그 박테리아를 투여할 때는 이거 이제 세팅 물잡이라고 그래. 이거 물잡이를 처음에, 저는 이제 뭐 이 나이에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고 물고기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물고기를 혹시라도 또 저보다 더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저같이 이렇게는 않겠죠. 저 실내나 거실이나 이런데 이제 뭐 어항이나 수조로 이렇게 키우실 분들은 미리 수족관이니까 세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 여과기도 설치를 하고, 바닥에 여과기는 설치할 필요 없어요. 요거 그냥 모터만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이거 수중 모터라고요. 수중 펌프 20W 짜리인데 한 달 내내 돌려봤자 이거 1,000원도 안 나와요. 전기에서 20W니까. 계속 돌리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자꾸 막히면 가끔 한 번씩만 손으로 여기 저 붙은 거 떼어내주면은 요게 이게 저 양파망이라고요. 요거 살 때 양파망이랑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개조를 한 거예요. 일반 수도 호스를 여기다 끼워, 잘 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쑥 빠져요. 그래서 여기 본드로, 돼지 본드로 이거 딱 아주 붙여버렸어요. 문에 떨어지지 않게. 요거를 한 일주일쯤 되면, 한 달쯤 되면은 이게 막 거의 꽉 찰 정도예요. 물이 맑은데도 흐레라고 그러지. 흐레, 물에 고인물에 가면 뭔가 이렇게 뿌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 여기 가득 찬다고요. 그러면 그냥 확 들면은 도로 다 빠져나가니까 조심스럽게 꺼내 가지고 뒤집어서 딱 씻어내고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불순물은 계속 이 여과기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이 수질정화 박테리아를 물량에 따라서 조금만 넣어도 돼요. 이 박테리아는 계속 증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질정화 박테리아와 동시에 이 밸런스, 물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테트라 이지 밸런스라는 그 약재,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약재를 투여하면은 이렇게 투명한 유리알 같이 맑아집니다. 이걸 물잡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